네, 반갑습니다. 자, 3월 30일입니다. 밤 9시 네, 35분입니다. 제가 어제는 잠깐 영상 올려드렸다가 바로 좀 지웠습니다. 좀 시장을 좀 더 좀 넓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지우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시장을 좀 면밀히 한번 지켜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요. 어, 급등도 없고 당분간은 급락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글쎄요. 뭐 2800 정도 오면 또 한번 밀릴 거고요.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또 2850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 2900 정도까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당장 지난 저점 2600포인트를 이제는 깰 것 같지도 않고요. 어, 2600에서 한 2900 정도, 네, 박스권 정도로 계속 왔다리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왔다리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대장주들은 또 덜 조정받고 좀 더 많이 상승하고 또 약한 종목들은 조금 오르고 또 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른 만큼 빠질 수도 있고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뭐 테마주를 뒤늦게 따라가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 아니죠.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더 많죠. 손실이 좀 만회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저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손해 보지는 않는 그런 매매가 충분히 되는데 괜히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뭐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뭐 이렇게 테마주 따라다니고 하시면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은요. 그래서 어, 절대 테마주 따라하지 마시고요. 테마주를 내가 길목을 지키는 건 괜찮은데 이미 위로 치솟은 종목들은 첫날 따라 붙지 않으면 둘째 날, 셋째 날 정도에 따라 붙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하시고, 어,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신 있으시면 한 종목을 어, 차트 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또 일부분 잘라주고 또 저점 매수하고 또 일부분은 계속 끌고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매매도 괜찮고요. 또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한번 괜찮은 종목,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몇 종목을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렸죠. 물론 제가 힌트를 드린 종목 중에서 또 좀 아픈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한번 드렸다가 네, 어저께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장중에는 급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몰려 계셨던 분들도 제가 현대산업개발은 반등 시에 이제는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영상을 올렸다가 제가 삭제를 바로 했습니다. 영상이 좀 제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삭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린 건데 현대산업개발은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입니다. 오늘 충분히 저는 반등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충분히 네,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은 불확실성이 좀 많고요. 제가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요. 이건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현대산업개발은 한 8,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막연하게 가져봤거든요. 사실은 13,500원 올 때 요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그냥 이건 안 오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심히 간시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젠 돌아서나 보다라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내 동시에 매도가 나오면서 요 자리죠, 어제죠, 네, 매도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장중에 이미 요 뉴스가 나왔었죠. 3월 28일날 이때부터 좀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오늘은 아마 이 장중에 끌어올린 거는 메이저 세력들이 일단은 빠져나오려고 뭐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 영상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적어도 오늘은 매도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준다면요, 좀 일단 빠져나와서 좀 관망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나온 뉴스는 이 영업 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업 정지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영업 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등록 말소를 좀 시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 그러죠. 요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등록 말소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건설사 등록 말소 시키는 거 밑에 하청업체들이 워낙 2차, 3차가 많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데, 그렇지만 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등록 말소가 되면 얘기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있습니다. 영업 정지 1년 6개월, 8개월 정도는요, 이미 2년치 가까이 물량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확보를 거의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영업 정지 먹어도 이미 해놓은 물량은 그대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니까 크게 타격받지는 않고,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점만 잘 잡으면. 그런데 이렇게 등록 말소가 만약에 되어버린다면 그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굳이 이런 종목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메이저 수급들이 사실 최근에 좀 들어왔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거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 같이 드리기도 했거든요. 예전에는요. 이게 외국인들 40만 주, 30만 주 이런 종목 물량들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또 기관들 물량이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3일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기관 물량이 먼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어제 빠져나갔고, 오늘은 주가를 장중에 급등을 시키면서 전부 다 물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굳이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 산업개발에서는 소송을 하겠죠, 그죠? 근데 로이즈가 너무 심합니다. 어쨌든요, 이 종목은 8, 9천 원 정도 만약에 잊어먹고 있다가 오면 그때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때는 한번 예, 진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는요. 그 전에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시죠. 할 거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있죠. 바로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뭐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월봉을 보시면 참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10만원대 있는 주식이 16,150원까지 내려왔었고요. 기나긴 하락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행보한 이후에 다시 이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한번 주고 눌려줬죠. 그렇지만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짝꿍뱅이 형태 만들면서 다시 이 고점을, 제가 지난번에 이 고점이 4만원 근처라 그랬죠. 4만원 근처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자, 이제 지금 42,000원, 45,000원 정도까지 갔다 왔다가 지금 42,300원입니다. 자, 이 고점은 당연히 넘어서겠죠, 그죠? 네, 이 정도, 지금 오늘 가격 42,300원이 고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폭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5만원을 넘어서 한 6만원 정도까지도 좀 더 길게 보면, 또 좀 더 길게 무슨 수주가 잘 나오고 하게 되면 6만원 이상도 좀 볼 수 있잖아, 길게 본다면요. 자, 그래서 항공우주는 월봉을 보면 이제 시작하고, 이미 상승에 지금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좀 길게 본다면 뭐 제 생각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지웠었는데요. 그죠? 주봉도 보시면 역별 상태에서 흘러내리다가 드디어 121선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다 그랬죠? 이 길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완전히 세어버렸습니다. 옆으로, 그죠? 세어버리면서 이평선을 밀집을 시켜버렸죠. 그죠? 자, 에너지를 충분히 모았죠. 그죠? 모은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파 눌림 못 받고 지금은 3파 상승 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길게 보면 작은 소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3파 상승 중이고 다시 한번 눌림 받고 또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일봉 한번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상승을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잘라주는 거는 맞습니다. 한번 잘라주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자르셔도 됩니다.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면 또 여러분께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다가 영상을 지웠죠. 어제 제 영상 들으신 분은 제가 항공우주가 어제 종가가 41,600원이었죠. 만약에 항공우주는 41,600원 이하로 분명히 기회를 줄 텐데 41,600원에서부터 45,000원은 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45,000원까지 내일부터 내려오면 분할 매수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죠? 자, 오늘 저점이 얼마였나요? 오늘 저점이 47,000원인가? 47,50원 찍었네. 그죠? 자, 41,600원에서 47,5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되지 않았나 싶고요. 완전히 저는 바닥이 이게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왜냐면 아직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은 깼죠. 조금 여기서 좀 바닥 다지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4만원 근처까지도 한번 뭐 4750원이나 4만원이나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당분간은 왔다리 갔다리 좀 하면서 좀 이게 또 좀 축소도 하고 또 좀 물량도 좀 뺐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4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는 5만원이거든요. 이 5자라는 단위는 5만원이라는 단위하고 4만원이나 6만원이라는 요 단위는 또 다릅니다. 그죠? 똑같이 앞자리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지만 5만원이라는 것은 1에서 10만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만원의 중간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5만원이라는 단위 상징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5만원을 당장 뚫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 고점 45,000원 정도 또는 46,000원, 7,000원 정도에서 바로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래 위로 롤링을 좀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는 않으니까 자금의 여유가 일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정 시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41,6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4만원 근접시에 41,000원에서 대략 한 39,000원 정도 4만원 정도 요 정도 가격 정도 오면 그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량을요. 그렇다고 몰빵하실 필요는 없죠.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항공우주는 좀 이게 차트를요 이렇게 조금 좁게 좀 더 이렇게 좁게 휴대폰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좁게 보시면 대충 이 종목의 흐름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결국에는 5만원 좀 넘어선다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눌러질 때마다 또 이런 보조지표가 만약에 기다렸는데 이 스토캐스틱이 만약에 다시 침체권 근처에 와준다면 부담이 없죠. 그때는 그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항공우주는 여전히 매수 앤 홀딩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중간중간에 단기 매매도 병행하면서 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여전히 저는 이 종목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매를 제가 단기 매매를 병행한다 그랬죠. 일부분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게 뭐 똑같은 방산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항공우주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텍도 마찬가지죠. 자, 빅텍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7,500원 정도는 목표가로 드렸죠. 지난번 반등 시에 그죠? 7,500원을 드렸는데 7,650원이니까 찍었죠. 630원이요. 자, 7,500원까지 도달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 추세선상으로 보면 거의 저점 근처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요 돌아서고 있는 요 60일선을 좀 유심있게 보시라. 요 자리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60일선까지는. 다만 짧은 요 추세선상까지는 저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밀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은요 미리 저점이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닥점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급반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닥 다지기가 좀 들어올 겁니다. 롤링 아까 항공 5주처럼 롤링을 좀 줄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바닥 지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 둘셋넷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 자리가 바닥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요. 그 다음에 양봉 주고 그 다음에 음봉 주면서 바닥점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텍이고요. 이런 그 방위 산업체 관련주들은 추세적으로 저는 여전히 아직 올해 한 하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저는 상당히 장기간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합의가 뭐 점점 진전되고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뉴스가 나오지만 저는 이게 단기간은 끝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합의는 뭐 일설에는 미국 말로는 뭐 러시아가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뭐 보급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쉽게 합의되기는 어렵지 않나. 올 한 9월 10월까지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무 근거 없는 내피셜입니다. 저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평화 협정이 좀 맺어지지 휴전 협정이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 정도 휴전 협정이 맺어지는데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그때 주가 급등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 시기 정도 되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보존됐는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11월 달을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12월은 하락이 굉장히 폭이 심할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변수일 수도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따른 대외적인 변수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때 되면 또 이 그 양도세 문제 항상 11월, 12월 되면 그런 문제가 항상 주가가 박살 나지 않습니까? 특히 고수다. 그것도 겹쳐 있기 때문에 올 11월, 12월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굉장히 많이 또 그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1월까지 이렇게까지요. 아니면 12월까지 이렇게 최소한 11월, 12월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2,900을 간다면 저는 2,900은 그 전에 이번에 2,900까지 저는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 물론 2,750 갔다가 다시 2,720 갔다가 10 갔다가 2,700 갔다가 다시 2,750, 2,770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거북이처럼 오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가지 않을까. 길게 보면 조금 더 길게 보면 몇 달을 본다면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한 8월 정도까지 올 8월 정도 늦어도 올 9월 정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 9월 이후에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이 없이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다. 방산주는 꾸준히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포트에 조금 넣어보시면서 단타도 병행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방산주의 한 파트가 지금 이제 이 시장에 저는 지금 뭐라 그러나 주도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산주 현재는요. 그래서 방산주 수급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수급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확실합니다. 기관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그 다음에 방산주 외에도 일반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시소를 하는 거죠. 또 주가가 좀 눌러질 때는 방산주가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방산주가 일부 움직이고 나면 다 주가 반등할 때는 또 일반 개별주가 같이 따라올라고 이렇게 지금 시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종목 하나 말씀드린 거 있었죠. PCB 관련 종목이요. 그 종목도 저는 좀 더 길게 본다면 한국
항공 우주 정도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폭만큼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그래서 그런 종목도 방산주 아니라도요, 어차피 지수가 29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한번 갈 거라 보거든요. 8을 안 해요. 그렇다면 그런 주식들도 한두 종목 정도 같이 끌고 가시면, 방산주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괜찮지 않을까. 제가 PCB 어제 관련 종목 말씀을 드렸다 영상을 지웠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PCB요. 그 중에 한 종목 제가 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저는 길게 보면은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괜찮은 거 보여드렸죠. 자, 그런 종목을 좀 잘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요, 종목만 잘 고르시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 종목 갔다가 또 저 종목 갔다가 하면 능력이 되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만 가지고 끊어치고 다시 밑에 저점에서 끊어치고 다시 밑에 이렇게 해서 종목을 너무 많이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한 서너 종목으로 이게 서로 반대되는 방산주와 일반 지수 관련주를 이렇게 엮어서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주도주만 골라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아시려 그러시면은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종목, 관심 종목이 있는 거 하나하나 클릭을 해 보셔가지고 수급이 얼마만큼 짱짱하게 들어오는지, 기관이 끌다가 외국인이 끌다가,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방산주 예를 들었죠, 그죠? 네, 그런 식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론 또 개중에 또 그렇게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도 꾸역꾸역 가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 같은 종목들은 네,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전에 제가 기아는 한 7만원 정도 오면 내가 한번 사볼만 하다라 말씀드리고, 7만 한번 깨면 6만 5천원 정도, 7만원 요 사이를 한번 보자 그랬는데 6만 8,100원까지 내려왔네요. 이 자리가 저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아도 정말 한 7년 8년을 본다, 한 5년 6년만 본다면요, 기아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년 6년 또는 7, 8년 정도만 본다면요. 하지만 이 자리가 바르게 나왔는지는 올 11월, 12월 달, 그것도 내년 1월 요 3개월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보기가 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까지는 네, 8월 이전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뭐 한 2,950, 뭐 3,000 근처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2,900 정도 우선 목표로 두시고 종목들을 네,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올랐다가 또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후반에 밀리죠. 꼬리 달고, 그죠? 코스피도, 그죠? 그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좋았다가 장중에는 또 막상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시장은 또 눌러졌다가 올라가고 하는데 2600포인트 깨지 않을 거고, 이제는 2600포인트 저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27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조금 저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리요. 여기 이미 저점 한번 나왔죠? 여기서 저점 한번 나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바로 내려오고 있는, 이게 뭡니까? 61선이죠? 지금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탄력적으로 후반부에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가는 높게 떠도 바로 위에 61선이 있거든요. 근데 61선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하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기 때문에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아래 위로 롤링을 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롤링을 주고 있고, 종목들은 계속 시세는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왔다리 롤링을 주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요 정도까지 이번 단기 반등은 한 2,900 정도까지는 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900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월에 걸쳐서 꾸역꾸역 해서 2,900까지 갈지, 그런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뭐 V자 급반등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900 정도 두시고
내 종목의 수급이 괜찮고 괜찮은 종목을 잡으셨으면 저점 기회를 한 번씩 주거든요. 아까 한국 우주처럼 그럴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가시면서 홀딩에 계시면 지가 알아서 네, 올려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